예, 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교통사건, 마약사건,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하고 있고 과거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해서 가벼운 벌금형이나 무혐의, 기소유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 많이 도출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음주 뺑소니죠. 음주 도주치상 사건에서 불구속 구공판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주 도주치상 어떻게 처벌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도주치상 같은 경우 죄명이 이제 여러 개가 붙게 됩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그 다음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그 다음에 특가법상 도주치상 이런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다쳤다고 해서 상해진단서를 낸 경우를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한번 보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좀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음주교통사고를 해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을 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뺑소니 관련, 즉 사고 미조치 관련해가지고는 사고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주치사 같은 경우 도주치상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 수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 음주 도주치상 불구속 구공판 대응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음주한 다음에 도주한 경우에는 당연히 혐의를 인정하고 빠른 인정, 그다음에 이제 진심 어린 반성,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있으니까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이제 합의 시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것도 요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같이 경험이 많고 풍부한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자의 합의에 관련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하우를 클라이언트 분이랑 같이 진행해서 합의를 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양형 자료 같은 경우는 반성하고 있는 모습이나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거, 그러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거, 이거를 중점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해야 되고,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필요하고, 교통 관련 안전 교육 이수증이나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증, 그 다음에 이제 준법 서약서, 그 다음에 뭐 정신과 상담이나,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상담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다 이런 계획서나 이런 것도 제출하는 게 굉장히 좋죠. 교육을 들었다면 교육을 듣고 나서 소감문을 작성하든지 뭐 그런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혹은 피해 회복을 하였다는 점 등을 어필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됩니다. 억울하게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음주 안 했다, 사고 난 줄 몰랐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그 다음에 사고 직후 사건 현장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객관적인 자료죠.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음주 상태 아니었고, 그 다음에 도주의 고의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혐의 인정하는 사건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사건들에 비교하면 뭐 구속되거나 중한 징역형이 선고돼야 되는데 구속되지도 않고 집행유예로 잘 마무리한 사안들도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초기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이제 혐의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양형자료 다 준비해가지고 미리 제출해 놓고 조사받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어차피 혐의 인정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양형자료 쭉 보고 이 사람 선처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 다 제출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선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클라이언트 분들이 주장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실관계 정리한 다음에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하나 확보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법률적인 주장을 통해서 무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음주뺑소니 정말 죄질이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이 되면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지만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때는 저같이 이제 음주뺑소니나 교통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노하우와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인터넷 보통 이제 많이 검색하시죠. 인터넷 검색하시다가 이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법무법인이나 아니면 법률사무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제가 보면은 클릭해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호사님 상담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정관이 있다, 무슨 이제 판사 출신이 있다, 검사 출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임료를 요구하며 이제 확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집행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기소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로펌은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변호사 경력이 꽤 많이 되고, 저는 나중에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과 해법을 가르치는, 그 정도로 이제 형사소송법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도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이렇게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확답은 못 드린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맞습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거는, 왜냐면 판사님마다 이게 AI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판단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님마다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결과를 확답하면서 굉장히 비싼 수임료를 받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관이나 이런 거를 내세워 가지고 뭘 하는데,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투명합니다. 정관을 내세워서 검사랑 미팅을 하면서 해서 기소유예를 해주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동기다, 네, 그 판사님 잘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변호사님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무실을 이제 수임을 하셨다가 사임을 하는 경우에도 수임료도 못 들어받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게 아무것도 없고 사건을 한 의견서나 이런 걸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관이나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광고를 하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은 이제 다른 변호사님,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 이제 초임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초임 변호사님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이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서면의 질도 당연히 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경험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는 꼭 변호사님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사건 진행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믿을만한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직접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연락하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걸 꼭 확인하시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피해를 받아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음주운전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재범 이상 문제가 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고, 변호사 선임하실 때는 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상담 받으시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느꼈을 때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정말 열심히 해줄 그럴 변호사님, 그리고 플러스 경험이 많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그런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